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42번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결핵균은 인간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산 균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죽은 미라의 가슴에서도 결핵균이 나왔죠. 그래서 결핵을 고대 세균이라고 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세균이기 때문에 매우 영리해요. 그래서 약의 코드를 읽어서 약을 이겨내는 힘이 내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결핵에 걸리면 결핵약은 한 번만 먹습니다. 수시로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주로 공복에 먹죠. 흡수율을 높이려고. 그래서 결핵에 걸리면 9개월 정도 결핵약을 잘 복용하면 완치를 할 수 있는 완치병이에요. 불치병이 아니죠. 그런데 결핵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폐에는 결핵균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예전에 BCG라는 예방주사를 맞고 살았던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결핵을 선물로 줬죠. 그래서 이 결핵을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핵에 걸리지 않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배터리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면역력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매우 시달려요. 피곤하고 과로가 쌓이고 잘 먹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잘 자지 못해요. 자, 그러면 개똥이 폐 속에 들어있는 결핵균이 짜자잔 하고 활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결핵균이 모든 영양분을 받아먹기 때문에 살이 빠져요. 체중이 감소하고 잠잘 때 식은땀이 나고 고열과 미열이 반복을 하고 그리고 기침하고 그러다가 객혈을 하죠. 그래서 환자들이 놀래서 병원에 찾아오게 돼요. 자, 감기 치료를 받았는데 2주가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한 번쯤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핵일 확률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엑스레이에 결핵의 모습이 보이면 객단 검사를 해서 결핵균 퍼센트를 보는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가 돼요.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숨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핵을 부끄러운 병으로 생각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잘 먹지 못해서예요. 고단백, 고비타민을 잘 섭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핵에 많이 노출이 됐었죠. 그래서 결핵에 걸렸다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의 신분에 무슨 신분을 좀 나쁘게 본다든가 이러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역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결핵균의 출구는 입과 코예요. 입과 코를 통해서 결핵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산균이에요. 그래서 산소의 퍼센트가 가장 많은 폐에 가서 한 점을 찍고 살아요. 그랬다가 개똥이가 시들시들해질 때 짜자잔 하고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오는 입과 코를 마스크를 통해서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손을 입에 자주 갖다 대죠.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해요. 그래서 결핵균의 출구인 입과 코와 손을 차단하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보호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다. 자, 그런데 결핵은 가능하면 한 번에 뿌리를 뽑는 게 좋아요. 이 결핵균은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치료가 잘못돼서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은 그 앞전에 썼던 약을 쓰기가 어려워요. 아, 내가 예전에 말이야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맞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 결핵균이 그 약을 탁 튕겨내죠. 그래서 네모를 썼어요. 그 다음엔 동그라미, 그 다음엔 세모, 그 다음엔 별표, 그 다음엔 쓸 약이 없어. 자, 그래서 만성결핵 환자는 암 환자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시는 게 좋다. 자, 43번 울퉁불퉁한 길을 휠체어로 이동 시 앞바퀴를 들어 뒷바퀴만으로 이동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유모차를 탔어요.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모차를 탔죠.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또 바퀴에 달린 의자에 몸을 의존하게 돼요. 휠체어를 타게 되죠. 휠은 바퀴고 체어는 의자죠. 자, 바퀴가 달린 모든 물건에는 브레이크가 있다. 자, 그래서
잘 이동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브레이크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모차를 미는 것과 휠체어를 미는 건 똑같아요. 앞바퀴를 들어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야 진동을 덜 느끼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서 이동한다. 유모차 미는 거나 휠체어 미는 거나 똑같다. 자, 4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식 자변기로 옮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 이동식 자변기는 현대판 요강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그 방에서 쓰는 요강을 쓸 때 스택 요강, 그 치매 할머니가 스택 요강에다 밥하면서 뜸이 왜 이렇게 안 드냐, 뜸이 왜 이렇게 안 드냐 그랬대요. 자, 이렇게 자변기는 건강한 쪽에 놓죠.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쓰는 모든 물건에는 바퀴가 달려있다. 바퀴가 달려있으면 그 옆에는 브레이크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는 가족요양 제도 때문에 고령자들이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신 분이 잠근장치라고 써놨어요. 잠근장치, 브레이크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휠체어의 잠근장치, 브레이크를 잠그도록 한다. 자, 안 그러면 같이 넘어지니까. 45번. 지팡이 이용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행이라는 것은 걷는 거예요. 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현재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뇌의 용량이 커요. 뇌의 용량이 가장 크고, 그리고 90도 각도로 직립한 상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무겁고 직립은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심혈관계 질환 중에 중풍이죠. 중풍, 고혈압을 피해갈 수가 없다. 우리 순돌이는 네 발로 걸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순돌이는 중풍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90도 각도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액체가 종아리, 발목, 발로 모여요. 자, 고이기 때문에 정맥류, 하지 정맥류가 생기고 혈전증이 생기죠. 이 뇌로 가는 그 동맥, 경동맥의 압력이 가장 동맥 중에서 압력이 가장 세요. 왜냐하면 뇌에 산소와 포도당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으로 빵빵 뿜어내죠. 자, 그래서 이제 뇌졸중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어요. 이런 계절에는 뇌졸중 중풍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를 통통 쳐보세요. 자, 머리에는 말랑말랑한 근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춥고 덥고의 온도를 보완할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모자로 혈관을 따뜻하게, 뇌를 싸고 있는 혈관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경동맥이 지나가는 그 목에 목도리를 해서 열 손실을 최대한 막도록 하고, 그리고 압력이 그렇게 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혈관이 릴렉스 돼서 압력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엄청난 압력은 그나마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겨울에는 모자와 목도리가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쪽으로는 도구를 잡아요. 불편한 쪽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위치하여 보조한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불편한 쪽에 서 있고 도구는 건강한 손으로 잡으라고 한다. 그러면 편마비가 있는 개똥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마비가 돼서 힘이 없는 쪽으로 넘어져요. 그때 요양보호사가 탁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불편한 쪽에 서 있어야만이 개똥이가 다치지 않는 거예요. 다치게 되면 누가 다친다? 요양보호사가 다친다.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도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요. 문짝에 누가 껴야 된다? 요양보호사가 껴야 된다. 자, 4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와상이라고요. 와상.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상체를 일으킬 때 대상자의 양손으로 요양보호사 어디를 잡게 하는가? 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환자를 잡을 때는 환자의 몸의 중심인 허리를 잡아요. 뒤에서 잡아도 앞에서 잡아도 허리를 잡아요. 환자가 요양보호사를 잡을 때는 누워서 잡을 때는 어깨를 잡도록 한다. 47번. 탄력 스타킹 신으면 안 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탄력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보다 한 10배 두꺼운 스타킹이에요. 자, 우리가 하루를 직립보행으로 보내요. 걷거나 앉아 있어도 90도 각도죠.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쪽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액체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정맥이 툭툭툭 붉어지는 정맥류가 생기고, 그리고 그 붉어진 곳에 피가 고이게 되면 혈전이 생기죠. 그래서 꾸불꾸불한 혈관을 압력으로 쫙 펴주는 거죠. 그러면은 혈액의 순환이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붓기가 좀 빠져요. 자, 그래서 정맥류 혈전증 부종이 있는 분들은 스타킹을 신죠. 특히 저녁에 주무실 때 신어요. 낮에도 신기도 하지만. 그런데 피부에 고름이 있는 염증이 있을 때는 신으면은 이따 벗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끝내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화농성 염증이 있을 때는 신기지 않는다. 48번 욕조에서 나온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기려고 하는데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춥다고 한다. 이 경우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 대상자는 누구냐? 65세 이상 노인, 치매 중풍 화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자, 그러면 우리가 체온은 36도 5구예요. 그러면 우리 체온은 따뜻한 비가 전신에 잘 돌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유지해요. 그리고 시상하부가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이 36도 5구를 항상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적당한 체온을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빨딱 벗기고 목욕을 할 때 저체온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미지근한 물을 깨얹는다. 또는 4번 어깨나 허리에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을 대어둔다. 그래서 저체온증이 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신 분들은 목욕을 할 때 면밀히 꼼꼼히 사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할 만한 컨디션인가. 그래서 목욕을 할 때에는 너무 오랫동안 쪼물딱거리면 안 돼요. 빨리 끝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목욕하는 곳을 좀 온풍기를 틀어서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해놓고 목욕을 하는 게 좋죠. 온도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자, 4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모서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와상이라고 해요. 와상 대상자 침대 모서리로 이동한다? 반반이죠. 그래서 4번 하반신은 허리 부분과 대퇴부를 받쳐서 이동시킨다. 50번 통목욕 시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먼저 움직이는 쪽은, 욕조는 탕이에요. 탕에 들어가고 나올 때 모두 건강한 쪽이죠. 불편한 쪽은 요양보사 선생님이 부축하죠. 자, 그래서 건강. 그래서 정답은 2번 모두 건강한 쪽. 51번 침상 배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상이라는 것은 침대에 있는 상태예요. 배설은 볼일을 보는 거죠. 침대에서 볼일을 볼 때, 자, 우리가 치매가 왕창 심하지 않는 이상은 나의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요. 몸이 마비가 있더라도 인지가 있으면 창피함을 알아요. 자, 그래서 나 오줌 마려워요, 똥 마려워요 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자,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센스 있는 요양보사 선생님, 이분이 오줌 마려워서 안절부절 하는 건지 똥 마려워서 안절부절 하는 건지 몸이 하는 말을 잘 센스 있게 캐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몸이 하는 말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몸의 몸짓으로 하는 말을, 그런 거를 딱딱 체크해서 지금 혹시 오줌 마려우세요? 똥 마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일 보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의라는 것은 소변을 보고 싶은 의지, 변의라는 것은 대변을 보고 싶은 의지. 자, 우리는 유교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어요. 예의범절을 말귀를 알아먹는 시점부터 지금 살고 있는 때까지 예의범절을 끊임없이 강요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예의가 바라야만이 사람이라고 간주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불행하게도 똥오줌 하나도 마음 놓고 볼일을 못 봐요. 공중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밖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찔 싸죠. 똥도 참았다가 집에 와서 싸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세상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고 섹스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얌전하게 보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 죽고 암도 많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도 키워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3살까지가 제일 좋은 나이야.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지. 왜냐면 그때는 본능대로 해도 다 예쁘다고 그래. 뭐라고 하지 않아. 응.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말귀라는 걸 알아먹은 나이가 됐을 때부터는 이제 끊임없는 이제 통제와 규범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러는 거죠. 참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지. 맞아요. 남의 돈을 먹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통제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이놈의 학교만 졸업하면 다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공부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그랬는데 에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공부보다 더 어려운 건 저한테는 관계, 인간 관계. 저는 좀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솔직하지 못해서 싫은 건 싫다고 아닌 건 아니다고 언제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까. 자 52번에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할 때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옳은 방법은 이렇게 엉킨 걸 푸는 거. 물이 있으면 물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5번 엉킨 부분을 물에 적신 후에 손질한다. 헤어오일, 동백기름, 글리세린 이런 거 다 정답이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 쪽을 지셨어요. 비녀를 꽂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 몸을 자기가 깨끗이 씻거나 하는 걸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로 말려서 쪽을 해서 이제 거실에 딱 놓으면 너무 예뻤어요. 제 눈에 그렇게 예뻤어.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해서 할머니를 제가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됐을 때 고모 집에 가시기 전에 제가 머리를 미용실 가서 커트로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거실에 딱 앉아 계시는데 남자분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하지 말고 할머니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결혼하는 날까지 고민을 수없이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쪽진 분들이 안 계시죠. 거의 없죠. 다 이제 브로콜리 머리죠. 똑같죠. 브로콜리 머리. 자, 53번에 기저귀 사용 돕기에서 올바른 방법은 자, 기저귀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엉덩이 피부를 기저귀로 감싸 안으면 끄급하고 그리고 이제 대변, 소변, 오물을 바로바로 빼주지 않으면 오물끼리 부딪혀서 세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발적이나 상처가 잘 생겨요. 그래서 욕창이 호발하죠. 호발이라는 말은 잘 걸린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기저귀 때문에 엉덩이 기저귀 발진 생기죠. 어른이 돼서도 노인이 되면 이제 또 기저귀를 차요. 자, 그러면 4번 피부에 발적,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 이게 이제 살이 썩어버리는 욕창이 되기 때문이죠. 기저귀를 차면 욕창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요실금 때문에 기저귀를 채웠다 하더라도 개똥이가 3시간마다 오줌을 싸더라. 자, 그러면은 3시간이 될 무렵에 그렇죠. 기저귀를 빼고 간이변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돌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54번에 이동변기 사용 돕기에서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옳은 방법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어요. 그래서 폼 나는 걸 좋아해. 폼 나는 거. 체면. 그래서 체면이 좀 손상이 되면 심지어 자살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를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가 있을 때는 옆에 똥 싸려는데 옆에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맘 놓고 똥을 못 싸죠. 그래서 5번 호출배를 손에 쥐어주고 배설 종료 시 누르라고 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죠. 자, 기다릴 때도 중간중간에 말을 해서 상태를 살펴야 돼요. 어르신 아직도 볼일 다 못 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준다. 자, 55번 유치 도뇨가 유치 둔다. 요도의 요관 소변이 지나가는 관을 우리가 자가 배뇨 스스로 오줌을 싸는 배뇨 자가 배변 스스로 똥을 싸 그러면 똥줄을 딱 끊고
오는 거죠. 수술 오줌을 수술 오줌줄을 딱 깔끔하게 끊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줄에 의존해서 오줌을 싸는 분들은 줄을 통해서 오줌이 한 방울 한 방울 생길 때마다 그대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대로 방출이 돼야 돼요. 줄이 꼬이거나 꺾이거나 눌려서 오줌이 고이게 되면 pH가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세균이 살아요. 그러면 방광염이 생기고 신우신염이 생기고 폐혈증이 생겨요. 그래서 내 몸의 것이 아닌 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위중한 환자다라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중하다. 내 스스로 오줌 싸고 똥 싸고를 못한다. 그러면 이분은 위중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쳐다보고 그리고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을 꽂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것을 이물질로 간주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염증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이마든 이렇게 손목이든 만져서 열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돼. 그래서 열이 있으면 열이 있다고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줄을 2주에 한 번씩 이게 체인지 바꿔준다 하더라도 이 노인들의 상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열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열은 곧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니까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줄은 잘 관리하도록 한다. 자 56번 침대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대상자의 오버 테이블 높이 식탁의 높이는 5번 가슴과 배 사이 57번 주사 주입 대상자가 주사 부위에 부종 띵띵 부었어요. 부종이 나타났을 때의 요양보사의 올바른 행동은 자 요양보사 선생님은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대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보고해. 그럼 간호사가 와서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망고땡이야.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단순하죠. 단순한 영역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죠.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원을 할 때 요양보호사, 조무사 다 딴 학생이 조무사를 안 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조무사 월급 조금 몇 푼 더 받고 이 책임지는 일을 좀 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싫다는 거죠. 제가 그 심정 알아요. 제가 이제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내려놓고 다니까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 오랫동안 했나 몰라. 진짜. 원래는 70살까지 하려고 학원을 했던 건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그 고비를 넘지 못했죠. 그리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으니까 제가 편두통에 끊임없이 좀 시달렸는데 일단은 편두통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불면증, 불면증도 있었거든요. 불면증.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셔도 밥 한 술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번엔 모집이 어떻게 되지? 모집을 잘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걱정, 온갖 세금, 급여 등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쉬는 지금이. 자, 58번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마비가 있다. 어느 한쪽이 마비가 있다라는 것은 한쪽은 건강하고 나머지는 불편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뇌에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죠. 근육이 제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마비가 있으면 건강한 쪽 한쪽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비된 쪽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편마비 환자를 식사를 먹일 때에도 기술적으로 먹이셔야 돼.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아따 참말로 그냥 앵간치 질질 흘렸었네. 질질 흘렸어. 그냥 들어 죽겠네. 참말로 그냥 옛날에 학교 선생이었다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질질 흘렸었고 아따 참말로 그냥 뻐뚝뻐뚝 좀 먹어요. 뻐뚝뻐뚝 밥 먹다가 날 새겄네. 내가 이 밥 먹는 일만 해요. 온갖 일이 지금 밀려있고 막 아따 참말로 그냥 뻐뚝뻐뚝 좀 먹어요 하다가 이제 환자 퍽 죽어버려요. 그럼 이제 깜판가.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해야 돼요. 빨리 먹으라고 채근하지 말고. 그리고 질질 흘리는 것은 이분이 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삼키는 연화 능력이 한쪽만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질 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럽다고 타박하면 안 되고 빨리 먹지 못한다고 혼내키면 안 돼요.
빨리 먹다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요양병원 가시면요, 간호과장, 원무과장, 뭐 병원 이사장 할 것 없이 계급장 다 띄고 밥 먹을 때 다 매달려서 밥을 먹여요. 요양원에 왜 오셨냐면, 주간보호센터에 왜 오셨냐면 스스로 밥을 잘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왜 맡기냐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큰 일과가 새끼 식사를 챙겨드리는 건데, 새끼 식사를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새끼 식사와 약물의 복용과 배설의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작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한다는 일이 이러고 앉아서 밥 먹이고 있네, 참 한심하네, 이러면 안 돼요. 밥을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내가 누군가를 밥을 먹인다는 것은 생명을 번성하고 번창하고 흥하게 하는 첫 번째 일인 거예요.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먹어야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오직하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먹는 일은 절대로 천한 일이 아니다. 먹이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밥 먹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생명을 번창시키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59번에 비위관 영양 돕기에서 영양액을 주입 중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될 상황은, 여기서 즉시라는 말이 다 있으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야. 이거를 내버려 뒀을 때 이분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코비, 복이, 코에서 위까지 관을 넣어서 영양액을 먹인다. 우리가 스스로 삼킬 수 없는 사람을 내박쳐 놓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먹어야 돼요. 먹은 것을 밑으로 오줌으로 똥으로 싸야 돼요. 먹고 배설하고를 멈추면 그건 죽은 거고, 먹고 배설하고를 해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된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런데 콧줄에 의존해서 밥을 먹으면 줄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로 먹을 때보다 빨리 들어가는 속도가. 그래서 역류로 인한 구토가 작고, 그 다음에 분명히 위에다 관을 꽂았는데 환자가 움직이다 보면 관이 위치가 좀 변동이 돼서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구토, 청색증,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즉시 보고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중한 환자다. 그래서 면밀히 꼼꼼히 더 잘 살펴야 된다. 60번 침구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쓰는 침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침구는 중요하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침대도 중요해요. 그런데 베개가 중요해요. 베개. 목이 꺾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번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럼 목이 꺾이게 되면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꺾여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면 심박동수가 느려요. 혈액의 펌프질이 느려요. 그래서 허혈이 올 수가 있어요. 빌허자. 피가 곳곳에 허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가장 좋은 것은 조이는 옷은 입고 자지 않는 것. 그리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 신체적 어떤 물건도 착용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고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에는 기도와 식도가 있어요.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꺾이지 않도록 수평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산소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뇌가 잠자는 중에도 산소를 원활히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기도가 쫙 펴지는 자세로 주무시는 거죠. 높은 베개를 비는 것은 아주 나빠요. 그런 습관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면 그게 이제 나중에 치매와 기억력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억력 장애와 치매를 일으키는 자극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목은 일렉스가 돼야 된다. 어떤 자세로 자더라도 목이 꺾이지 않는 자세. 또 혀가 입구를 막지 않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면 혀도 살이 쪄요. 혀도 통통해져요. 살을 빼면 혓바닥도 얇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뚱뚱하다, 비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혀가 통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놓으면 혀에 의해서 기도가 또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뚱뚱한 사람들은 옆으로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베개를 이것저것 많이 바꿔봤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베개는 마약 베개예요. 일본의 그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저는 이부자리를 애용하는데 그 이부자리를 어느 날 갔더니 마약 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개를 들은 적은 있는데 이제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8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리고 지금 도움이 많이 돼요. 잠이 잘 와요. 어떤 쪽으로 눕더라도 목이 꺾이지가 않아요. 공기가 잘 전달이 되는 그 신체적 역학을 잘 활용한 베개예요. 왜 마약 베개냐면 잠이 마약처럼 쏟아진다. 그래서 마약 베개인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꺾이는 높은 베개는 쓰시지 않도록 한다. 이제 쓰지 마세요. 평평하고 수평이 되는 베개를 쓰도록 한다. 목이 꺾이는 것 아프다. 그리고 체격이 있는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도록 한다.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61번 식사 준비로 인한 대상자와의 대화로 옳은 것은, 그게 식사 준비든 뭐든 간에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문장이 나오면 상냥하고 싹싹하고 예쁘게 말한 요양보호사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새콤하게 무침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답이죠. 우리의 고객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죠. 왜 친절해야 되냐?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남편이 입맛이 없다? 그러면은 굶어, 자, 그러죠? 누가 새콤달콤 무쳐줄게 이러겠어요? 그죠? 왜 그래요? 남편은 나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에게 월급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냥하고 이쁘고 싹싹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내 대상자다 생각하고 싹싹하게 해주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 집에 구성원들이 속을 썩여요. 그러면 그래 너는 요양 등급 5등급이다. 그래 너는 3등급이다. 나는 병동 지키는 요양보호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덜 속상해요. 제가 해봤는데 효과가 있어요. 자, 62번에 대상자와 외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외출 동행할 수 있죠. 이럴 때 외출하기 전에 정보나 자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외출하기 위한 정보나 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외출 전에 준비한다. 자, 63번 요양보호사의 대화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나왔어요. 이 대화는 어떤 기술을 사용했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대상자 내일부터 그림을 좀 그려야겠어. 요양보호사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칭찬했죠. 격려했어요. 격려. 내일부터 그림을 좀 그려야겠어. 놀고 있네. 이러면 안 되죠. 자, 격려. 64번 다음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대화이다. 대화에 해당하는 여가활동 유형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날씨도 좋은데 근처 약수터로 산책할까요? 대상자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그럴까? 운동하자고 했죠. 운동활동.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산책이다. 65번 다음은 모니터링 기록표에서 무엇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인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이나 주거지 환경이 뭔가 바뀌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드님은 잘 계시지요? 따님이 계속 잘 수발해주고 계신지요? 이분의 생활 환경과 수발 능력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5번 생활 환경 및 수발 능력. 66번 금방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대화이다.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아이 배고파 밥 줘. 날 굶길 작정이야. 네. 그러면 안 되죠. 3번 준비해 드릴 테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좀 전에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치매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꺼내 쓰는데 최근의 것을 꺼내 쓰기가 어려워요. 옛날 것, 장기적이고 30년, 50년 전, 50년 전에 꽃가마 타고 시집온 것은 군데군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최근의 것에 대한 데이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입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준비해 드릴 테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한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여봐, 날 굶겨 죽일 거야? 아유, 지금 뜸 들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그런데 아유, 제가 깜빡하고 뜸 들이는 거를 잊었네요. 가스불을
줄인다는 게 꺼버렸네요. 이러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여봐, 정신 차려. 그러다가 집이 치매 온단 게 이렇게 말하죠. 자, 67번. 다음의 내용은 요양보호 과정별 기록 중 어느 단계인가? 서비스의 진행 내용, 진행과 효과에 대한 평가.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중재 단계. 4번. 중간 점검, 모니터링, 중재 단계. 68번. 장기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는, 자, 이렇게 순서가 물어보는 문제가 만약에 시험지를 풀러갔는데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시는 거예요. 뭐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면 무조건 그것은 마지막에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손을 대셔야지, 이 문제를 바로 손을 대시면 시간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저히 순서를 모르겠다. 그럼 찍으세요. 찍어서 정답을 마킹하시고 이거를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 틀린다고 합격을 못하거나 하진 않아요. 굳이 막 달달달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만점을 맞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하도록 한다. 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나서 마. 계약을 맺는 거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맺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요. 다.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잘했나 못했나 중간 점검해요. 모니터링 실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결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69번. 치매 대상자와의 대화로 적합한 것은, 자, 치매 환자는 진압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 날짜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개똥이님 식사하게요. 개똥이님 아침 먹어요. 저녁 먹어요. 라 보다는 개똥이님 아침 8시예요. 아침 식사하시죠. 개똥이님 10시예요. 이제 주무실까요? 라고 해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주는 대화법이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이제 기억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압력 장애가 덜 하도록,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본인이 누군지 알도록 계속 진압력을 심어주는 대화를 하는 게 정답이다. 자, 70번. 임종 요양 보호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일은 없다. 자, 72번. 업무 보고 방법 중 옳은 것은, 보고를 할 때 5번이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사실적인 내용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안 된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배회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회라는 것은 그냥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뺑뺑.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뱅뱅뱅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5번. 집안에서 배회를 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그럼 집안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73번.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74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던 중에 목에 음식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응급처치는 임시처치예요. 즉각적인 처치를 해서 생명 위태로운 것을 막는 것이 응급처치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식하는 대상자를 발견했다. 자, 그러면은 하임리법을 수행해야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의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5번. 대상자의 몸 뒤에 서서 대상자의 명치 끝에 주먹진 손을 놓고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하임 리히법이죠. 의식이 있으면 세우고 의식이 없으면 눕혀서 후상방. 75번.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발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수발의 척도만을 보는 게 장기 요양 제도예요. 이 사람이 젊냐, 잘 사냐, 못 사냐는 보지 않아요. 수발이 필요하냐,
얼만큼 필요하냐 그것만 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뇌경색증 있는 거동이 불편한 50세 여성. 자, 6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서 수발이 필요한 상태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뇌경색증 있는 거동이 불편한 50세 여성이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